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하는 일이 전부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드디어 2025년이 되었네요. 그러나 저는 당연히 하던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올리는 영상은 제가 얼마나 사심이 없이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어느 외국 회사의 특정 시스템을 소개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은 지금 이 외국 회사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도 그 회사의 한국 홍보 대행사를 알고 있고, 그리고 담당 매니저가 누구인지, 또 담당 매니저의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 홍보 대행사에 아무런 연락을 취한 적도 없고, 다른 잡지들이나 매체에서는 전부 돈을 받고 홍보성 기사를 올려주고 있는데도 돈 한 푼도 받지 않고 이 회사를 소개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 회사가 제안하는 내용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해서입니다. 흔히들 유튜버들이 내 돈 내 산이라고 영상을 올리는데 저는 남들 다 돈 받고 올려주는 기사를 공짜로 올리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 영상을 올리는 것 자체를 많이 망설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들 돈 받고 해주고 있는데 나만 이러는 건 바보짓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한번 연락이라도 해볼까 하는 생각도 아예 안 든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리면 앞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뒤로는 저도 돈이나 무엇이든 대가를 받았겠지 하는 의심을 사람들이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그리하지 않는 건 저의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특정 업체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않아야지만이 저희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입니다. 그럼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 판매하려는 건 대체 무엇일까요? 그 전에 앞서서 몇몇 분들이 계속 밥콕의 어뢰발사관 바가지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그럼 우리는 어뢰발사관을 개발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해오는데요. 그것에 관해서는 제가 이미 이 문제를 처음 이야기했을 때부터 했던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우리나라 장보고3에는 ATP 방식의 어뢰발사관을 쓰고 있고 현재 ATP 방식을 유일하게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는 회사는 영국의 밥콕사뿐이라고요. 그리고 이 밥콕사가 갑자기 가격을 대폭 올려서 문제가 되었고 이 밥콕사가 갑자기 가격을 올린 이유가 우리나라가 ATP 방식의 어뢰발사관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콕사로부터 ATP 방식의 어뢰발사관을 수입해서 사용하는 건 장보고3 배치2가 마지막이라고요. 그래서 밥콕사에서 가격을 대폭 올려버린 것이라고요. 아마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분들은 다른 곳에서 앞뒤 내용은 듣지 못하고 밥콕사가 갑자기 어뢰발사관의 가격을 올렸다는 이야기만 듣고 와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미 몇 개월 전에 이런 사정을 전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분들이 제 영상만 제대로 봤더라면 그런 질문은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는 이미 ATP 방식의 어뢰발사관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신경을 건드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건 이제는 작년이 되었네요. 그러니까 작년인 2024년에 우리 무기 수출 실적이 좋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우리는 무기 수출이 대략 100억 달러 정도에 그쳤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2022년에 정점을 찍은 후에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22년에 우리나라는 173억 달러로 가장 많은 수출 실적을 달성했고 2023년에는 135억 달러를 달성해서 더 추락을 했고 작년인 2024년에는 더 추락을 해서 100억 달러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무기 수출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무기 수출 순위도 전 세계에서 2022년에는 8위에서 2023년에 9위, 그리고 2024년에 10위로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그 기사들은 우리의 무기 수출이 왜 떨어졌는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데요. 결론은 우리나라의 무기 수출이 갈수록 떨어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정부 때문이지 않습니까? 정부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는데 그 정도라도 한 것도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 작년에 최대 200억 달러 못해도 150억 달러를 달성할 거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그리 예상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서 작년 수출 실적이 뚝 떨어진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작년에 폴란드와의 흑표 PL의 본계약을 체결할 줄 알았는데 그게 체결이 되지 않으면서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수출 실적을 기록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라크의 수리온 헬기 수출 계약 금액 등이 생각보다 적었고 UAE는 아예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등 원래 작년에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계약들이 대거 실제로 계약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올해로 밀린 게 우리의 전년도 수출 실적이 하락하게 된 주요 원인입니다. 그리고 흑표 PL 전차의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정부의 지원 부족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수출입은행이 더 이상 빌려줄 차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도 K9 자주포 2차 양산은 우리가 약속했던 금융지원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폴란드 스스로가 자금을 구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흑표 PL 전차는 K9 2차 계약보다도 훨씬 규모가 큰 계약이고 그걸 우리 정부가 전혀 금융 지원 등을 해주지 못해서 계약이 체결이 안 된 겁니다. 솔직히 그 어느 나라가 무기를 판매하면서 금융 지원을 해주지 않는 나라가 있나요? 우리나라 말고는 없습니다. 결론은 우리나라 정부가 수출입은행에 자본금을 올리지 못한 게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이 줄어든 가장 큰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더 이상 우리 방산업체들이 더 이상의 발주를 소화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많은 수주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무기 구매를 원했던 나라들에게 아주 빠른 무기 공급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들이 수주가 너무 가득 차서 더 이상 빠른 무기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무기를 주문해도 한참 동안 기다려야지만이 무기를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수주량이 줄어드는 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나라 정부도 무기 수출을 위한 적절한 지원을 하지 못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무기 생산 공장도 주문이 너무 많이 밀린 게 우리의 수주량이 줄어든 주요 원인입니다. 그러나 그나마 다행인 건 올해부터는 정부도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우리나라 각 방산업체들이 무기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생산시설을 증설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 올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올해는 작년보다는 더 많은 수주 실적을 기록할 것입니다. 솔직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작년에 밀렸던 계약들이 올해 이루어질 테니까요. 그리고 참 어이가 없는 게 우리 방산업체들이 해외의 다른 나라의 무기 구매 사업에 참여만 해도 내일이라도 당장 무기가 수출될 것처럼 떠들던 언론들이 인제 와서는 제대로 된 분석도 없이 무기 수주 실적이 떨어졌다고 기사를 내는데 기도 안 차네요. 솔직히 저는 다른 유튜버들이 어디에 무기가 수출될 것 같다고 해도 아예 그런 내용은 잘 다루지도 않는데요. 결론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유튜버들이 다룬 내용 중에서 반의 반도 실제로 수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우리의 무기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탈락을 합니다. 당장 사람들이 그리 떠들었던 호주의 호위함 사업에서도 우리는 보기 좋게 탈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들을 잘 다루지도 않고 다룬다고 해도 최대한 심중하게 접근을 하는데요. 그에 반해서 많은 유튜버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런 내용들을 퍼다 나르고 있죠. 솔직히 한심하다는 생각밖에는 안 듭니다. 무기 수출이라는 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결론은 무기 수출을 위해서는 정부와 업체가 잘 협력을 해야 하고 대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져도 될까 말까 한 게 무기 수출이고 그리고 하나의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업체들이 어느 나라의 무기 수출 사업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당장이라도 그 나라의 무기가 수출될 것처럼 떠들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기 수출 기사가 떠도 바로 다루지 않고 심중하게 다루는 편입니다. 심지어는 제가 이리 심중하게 다루었던 무기 수출도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탈락을 해서 실제 수출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죠. 대표적으로 호주의 호위함 사업입니다. 저조차도 호주의 호위함 사업에는 우리나라가 될 줄 알고 이걸 영상으로 만들기도 했지만 결론은 탈락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무기 수출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에 올해 우리가 더 많은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정부가 빨리 정상화되어서 정부와 업체가 강력하게 협력해서 수출을 추진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제발 여러분들도 어디 어떤 유튜버가 어느 나라에 무기가 수출된다더라 같은 이야기는 그냥 걸러서 들으세요.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기업은 아이스아이입니다. 아마 이름만 듣고도 아이스아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디선가 이름은 들어봤다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럼 이 회사는 무엇을 하는 회사이냐? 바로 합성개구레이더 위성을 대량으로 올려서 전 세계의 여러 나라의 합성개구레이더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이제 제가 이 회사를 소개하려고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며칠 전에 우리나라는 드디어 사이오 사업의 세 번째 위성을 우주에 올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이오 사업에서 발사하기로 목표로 한 5대의 위성을 올리면 북한을 2시간 단위로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이오 사업에 의해서 올려진 위성과 원래 우리가 기존부터 운용하던 아리랑 위성까지 합치면 우리나라는 2시간 단위로 북한을 감시 정찰함으로써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파악할 수 있고 그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준비를 하는 게 포착이 되면 우리나라는 킬체인을 활용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우리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선제 공격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은 이미 대량의 고체연료 방식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러시아에 수십 발의 KN-23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수량의 고체연료 발사체를 보유하고 있고 고체 발사체는 아무리 늦어도 최대 수십 분이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4.25 사업에 의해서 5대의 정찰 위성이 올라가고 2시간 단위로 북한을 감시할 수 있다고 해도 한계가 명확합니다. 더욱이 위성 하나가 한 번에 감시할 수 있는 면적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북한 전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하는 우리 상황에서는 정찰 위성 5대로는 너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물론 그래서 우리는 초소형 정찰 위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100kg 이하의 초소형 정찰 위성 60대 이상을 올릴 것이고 이걸로 북한을 30분 단위로 감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당장 초소형 위성을 올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초소형 정찰 위성이 처음으로 발사되는 건 2028년이고 60대가 전부 발사되는 건 2030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 올린 후에도 우리는 계속 위성을 발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성은 수명이 짧기 때문에 계속 수명이 다한 위성을 교체하기 위한 발사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미 40대 초소형 위성을 올린 회사가 있다면 어떨까요? 이미 초소형 위성, 그것도 합성 개구레이더 위성 40대를 올려서 실시간으로 지구를 감시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게 아이스아이입니다. 이 회사는 핀란드에 본사를 둔 위성 서비스 회사로 무엇보다 다른 위성 서비스 회사들이 주로 일반 광학 영상을 제공하는 것에 반해서 합성 개구레이더 영상을 제공하는 회사이고 이런 위성 영상 서비스 제공 회사를 찾아보면 미국의 카펠라라는 회사와 이 핀란드의 아이스아이가 나올 정도로 이 분야에서는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원래는 2020년까지는 무게 85kg의 해상도 1m급의 위성을 올린다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 회사가 스페이스X의 펠콘9으로 올린 합성 개구레이더는 25cm급 위성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론은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우리는 북한에 대한 실시간 감시 능력이 없고 그렇기에 북한이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우리가 그걸 사전에 발견할 수 있을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에 당장 우리가 북한에 대한 실시간 감시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바로 EISI 같은 위성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북한을 실시간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EISI는 우리나라에 진출하기 위해서 홍보대 행사를 통해서 아주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아무리 우리가 소형 정찰위성 60대를 전부 올린다고 해도 여전히 30분이라는 시간 간격이 생길 수밖에는 없고 하나의 정찰위성이 감시할 수 있는 면적에는 그 한계점이 명확합니다. 그렇기에 그 공백을 메꿔주는 역할로도 우리의 소형 정찰위성이 전부 올라간 다음에도 ISI 같은 민간 위성 서비스 회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이미 우크라이나 등 여러 나라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비단 군사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자사의 합성 개구레이더를 활용해서 산불 감시 등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정찰 위성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로서 이런 민간 위성 서비스 회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 회사로부터 홍보비 한 푼도 받지 않고도 이 회사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이 회사를 상당히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관련 영상을 만들지 않은 건 오히려 많은 관련 매체에 이 회사가 돈을 주고 홍보성 기사를 올리는 통에 제가 이 회사를 주제로 영상을 만들면 제가 이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홍보성 영상을 만든 게 아닌가 하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것 같아서 관련 영상을 만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의 북한에 대한 감시 정찰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는 이런 민간 정찰위성 서비스 제공 회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EISI는 주로 합성 개구레이더를 대량으로 올린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미치광이에 의해서 많은 수량의 탄도미사일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미래에는 그 미치광이를 감시할 정찰 자산이 갖추어지겠지만 지금 당장에도 그 미치광이를 감시할 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지금 당장 북한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